안녕하세요. 세종리스연구소의 박현모 소장입니다. 세종실록을 읽다 보면 감탄할 때가 더러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 시대 사람들의 언어 수준을 만날 때가 그렇습니다. 왕이나 재상들은 자기 생각을 말할 때 되게 논어라든가 대학과 같은 고전에 있는 용어나 통찰력 있는 그런 문장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서양 사람들이, 서양 정치가들이 성경의 어떤 구절을 인용해서 자기 생각을 정당화하는 것과 비슷했는데요. 저는 가끔 놀라는 거가 그다지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의 그런 그 대화를 보거나 또는 그 보통 관리들의 정책 제안서를 올릴 때도 어떤 고전하고 역사 사례를 잘 인용한다는 점이 참 놀라웠습니다. 한마디로 그 시대 사람들의 언어 수준은 단순하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걸 넘어서서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를 숙고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또한 조선을 넘어서서 그런 말들이, 그런 대화가 명나라 또는 일본 등 외국의 지도층들에게도 소통되어 있고 또 그들로 하여금 가끔 무릎을 치면서 읽게 만드는 그런 그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참 흥미로웠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리더의 언어입니다. 요즘 우리는 워낙에 자극적이고 또 극단적인 그런 말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요. 청소년들은 아시다시피 욕설을 빼면 거의 말을 못할 정도이고요. 정치가들도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상처 주는 말을 끊임없이 퍼붓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면 남들을 더 아프게 할 수 있을까, 내 자신 뜰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악플로 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세종실록을 보면서 느끼는 거가 그 지도층 인사의 언어가 그 나라 사람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국격, 나라의 격을 좌우하는 것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삶의 질이란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얻어지는 어떤 주관적 가치와 의미 그리고 만족의 정도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말이 긍정적인가 또는 부정적인가에 따라서 사람들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세종시대 사람들은 지도층의 말과 행동이 곧 백성들의 본보기가 된다. 한자로는 상행하효라고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정제되고 절제된 언어 사용을 하였습니다. 세종에 따르면 일반 백성들의 마음은 일정하지 않아서 바람을 타고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도층의 언어가 들뜨거나 부패하면 사회의 기풍도 진취적인 것이 사라지고 굉장히 퇴락한다고 본 것입니다. 세종이 생각하는 지도층 인사의 말하기의 기본은 근거를 가지고 말하기였습니다. 세종은 어떤 관리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보고를 하면 끝까지 파헤쳐서 그 말을 바로잡곤 했습니다. 제29년째인 1447년에 이계일인이라는 관리가 황해도에 기근이 극심해서 사람 고기를 먹는 자가 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세종은 깜짝 놀랐죠. 정말 그 사실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동시에 그 말을 한 이계일이라는 관리를 불러서 자세하게 정황을 묻습니다. 그것은 제위 초반에 강원도에 기근이 들었을 때 정확한 사실을 듣지 못해서 보고받지 못해서 피해가 컸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라는 말도 세종이 덧붙입니다. 하지만 이계린이 말을 들어보니 우왕좌왕하고 또 말의 출처도 분명치가 않았습니다. 세종은 사실을 정확히 파헤친 다음에 그만두겠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 고기 먹었다는 소문의 출처를 자세히 조사하겠습니다. 조사 결과 그 소문은 거짓말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계린은 당시 사원부의 총 책임자였는데 파직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계린이 파직된 것에 대해서 다른 관리들이 자꾸 전하께서 말을 파헤쳐서 따지면 언로가 막혀서 언로가 막혀서 나라에 나쁜 일이 생겼을 때 모두 숨기고 보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세종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언로가 막히는 것만 염려하지 더 나쁜 것, 즉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모른다. 만약 신하들이 거짓을 꾸며서
위아래가 서로 못 믿게 된다면 나라의 존립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른바 무계지연, 한자로 사실이 아닌 억측에 의한 보고, 생각을 방해하는 그런 말하기가, 무계지연은 억측에 의한 말이고 생각을 방해하는 말인데 결국 사람들의 심수를 황폐화시키고 종국의 나라를 망하게 한다고 보았습니다. 세종은 신하들과 대화하다가 그 말이 근거 있는 말인가 라고 자꾸 물었습니다. 또 고전에 있는 얘기인지, 또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말인지, 그도 아니면 상식적 수준에서 생각해서 이치에 닿는 말인지 끊임없이 묻고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집현전에서도 확인하고 바로잡게 하였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하기 기본인 근거를 가지고 말하기에 이어서 또 다른 세종시로 깨달은 것은 토론 능력을 키우기 전에 사람들의 대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토론 경연대회와 같은 그 토론 잘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는데요. 사실 토론이란 것은 말 그대로 상대방 말, 논의 허점을 드러내고 무너뜨리는 토하는 대결입니다. 이기고 지는 게임이지요. 이에 비해서 대화는 대화 상대자가 서로 마주보면서 함께 자리에서 말을 주고받는 이 대화의 사귐의 과정입니다. 누가 이기고 지는 게 아니고 서로 배우고 즐거워지는 그런 공동 승리의 과정이 대화인 것이죠. 그리고 세종은 토론 이전에 대화를 풍부하게 나누는 것을 매우 중시했습니다. 우선 신하들에게 말하고 대화하는 방법을 좀 다르게 할 것을 권장했지요. 다각적인 대화를 위해서 하나의 대안만 가져오지 말고 얘기할 때 상지책, 중지책, 하지책, 상중하의 세 가지 대안을 가지고 와서 보고하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만 가지고 대안을 자기들 관철을 하지 말고 여러 가지 가는 것을 생각하면서 대화를 나누자는 얘기였습니다. 또 경연이라는 그 세미나식 어전에 의해서는 신하들이 얘기하다가 고전에 대한 무지가 드러나서 당황합니다. 그때 세종이 배우는 사람들은 모른다고 말한 것이 더 옳다. 알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라고 다독이기도 합니다. 지식 경쟁을 하기보다는 자기 부족함을 고백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더 성숙한 인격자라고 세종은 인정을 하였습니다. 세종은 또 신하들에게 부디 자세히 듣고 익히 살핀 다음에 말하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한자로 보면 상문숙찰, 상세하게 들을 문자 듣고 익히 생각하면서 살피라는 말인데요. 먼저 말하기보다는 상문, 잘 들어라 라는 말입니다. 상대방이 진정을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즉 겉말의 단계를 넘어서서 속에 있는 말, 속말까지 나올 때까지 경청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숙찰,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하였는지, 그중 또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지,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익히 살피며 생각하며 말해야 한다라는 게 세종의 말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게 근거 없는 말로 끌어붙여서 강청하여 말하기입니다.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도 없고 또 고절에도 없는 말을 강요하는 것, 그런 것은 대화를 망치는 것이라고 본 것이죠. 자, 오늘은 세종시대 리더들의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위에 있는 사람들, 한자로 유상지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 있는 사람들, 즉 리더의 언어 수준이 곧 백성들의 삶에 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품격 있는 대화를 나누려 했었습니다. 지도층 인사들은 즉 말의 길, 즉 언론을 여는 것을 매우 중시했지만 근거 없는 말하기, 요즘식으로 말하면 페이크 뉴스, 거짓 뉴스를 전달하는 관리는 경멸당했고요. 왕에 의해 파직당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말의 길이나 나라 다스리는 것이나 모두 신뢰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인데 거짓 뉴스는 그 기반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정치적 범죄로 본 것이지요. 세종시대 사람들은 또한 그 대화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했는데요. 말하기보다는 상대방 말을 잘 듣는 그 자세, 그리고 좋은 의견을 가려내서 실행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숙고하며 살피는 태도를 중시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대화의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